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페이즈 4도 어느덧 중후반으로 달려가는 만큼 지금까지 등장한 히어로들을 정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겠죠. 과연 페이즈 4에서는 어떤 히어로들이 순위를 차지했을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인지2에 등장한 영 어벤져스 아메리카 차베스입니다. 멀티버스를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컨트롤이 발목을 잡고 있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다의 면상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경험치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발휘했습니다. 능력을 제대로 구현한다면 아예 다른 멀티버스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즉사기나 다름없는 기술이 아닐까요? 카마르타지에서 계속 출연한다면 상당히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비전에서 능력이 각성된 모니카 램보입니다. 전투 장면은 없었지만 총알을 관통하는 모습이나 날아가는 총알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얻은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사물이 통과되는 능력은 비전 이후로 모니카가 최초였죠. 심지어 전깃줄에 흐르는 에너지와 랄프 보너에게 걸린 마법까지 느끼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마땅한 전투 장면은 없었지만 원작에서는 비행 능력과 블라스터까지 시전했던 만큼 캡틴 마블, 미즈 마블과 함께 더 마블스에서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완다가 그토록 찾아 헤매다 온 동네가 쑥대밭이 돼버린 토미와 빌리입니다. 원작에서는 위칸과 스피드이자 영 어벤져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죠. 완다와 피에트로의 능력 중 하나인 염동력과 스피드가 주된 능력으로서 일반 무장 요원들을 쌈싸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다른 평행 세계에서의 능력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요. 616에서는 사라진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부활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대 블랙 위도우 옐레나입니다. 레드룸을 파괴시키고 빌딩에서 점프도 했지만 블랙 위도우의 특성상 근접전에 특화된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낮은 케이트 비숍에게 얻어맞기도 하는 등 페이즈 4에서도 낮은 전투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블랙 위도우도 떡상하는 날이 언젠가 찾아오겠죠? 다채로운 화살 액션을 보여준 호크아이와 케이트 비숍입니다.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화살의 종류와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폭탄 화살을 비롯해 충격파, 전기, 갈고리, 해킹, 산성, 점액질 등 상당히 치명적인 화살들이 많았었죠. 그 중에서 핌 화살은 단연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화살이었으며 그 어떤 것이든 크기를 변형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활용해 케이트는 킹핀과 맞짱을 뜨기까지 했었죠. 앞으로 이어질 호크아이의 활약과 영 어벤져스에 합류할 케이트의 전투력이 어디까지 발전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순위가 내려가고 있는 윈터 솔저입니다. 초인인 만큼 상공에서 떨어져도 멀쩡한 신체 내구도를 지니고 있지만 훨씬 강력한 혈청이 개발되면서 존 워커와의 2대1 전투에서는 다소 힘겹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또한 아이오에게 기계팔이 해체당하는 등 세뇌당했을 때와 전투력 갭 차이가 다소 큰 편이었습니다. 또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장비나 슈트를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호크아이에게 순위를 뺏길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마지막 6화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각성한 미즈 마블입니다. 지인 유전자를 지닌 카말라 칸의 혈통과 그녀가 지니고 있는 뱅글을 통해 누어 디멘션의 힘을 이끌어내고 증폭시킬 수 있으며 방패 형태 및 발판을 만들어 허공을 뛰어다니거나 신체의 일부는 물론 전신을 거대화시킨 일종의 슈트 형태를 만들어 트럭을 밀어버리거나 간단히 잡아내는 등 엄청난 근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에너지를 전신에 둘러 방탄 효과를 내는가 하면 아예 땅에 구멍을 낼 정도인데요. 특히 이러한 능력이 카말라의 유전자 때문이란 가설이 제기되면서 최초의 엑스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의 요정 문나이트입니다. 죽어가던 마크 스펙터는 콘슈의 힘을 받고 부활한 만큼 콘슈와의 계약이 계속되는 한 거의 죽음조차 초월할 수 있는데요. 중상을 입어도 치유되는 놀라운 슈트를 비롯해 암미트의 괴물을 처치할 정도로 근력과 근접전 또한 막강한 편입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콘슈의 능력으로 별자리 시간대를 바꾸거나 보름달을 띄우는 등 콘슈의 능력을 계속 받는 이상 문나이트 역시 탈인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콘슈 역시 아바타가 있어야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문나이트와 콘슈와의 계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약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팔콘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와 와칸다 슈트를 통해 전신을 비브라늄으로 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쯤 되면 방패든 비전이 아닐까요? 추락하는 헬기를 가뿐히 막아낼 정도로 압도적인 내구도를 지녔으며 캡틴 아메리카가 했던 액션을 바탕으로 비행 능력까지 지닌 상태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초인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팔콘은 이미 헬리 캐리어의 모든 공격을 회피한 바가 있었죠. 향후 2대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는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망의 3스파 어셈블을 보여준 스파이더맨입니다. 이미 엔드게임 시점에서 모든 업그레이드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큰 발전은 없었지만 스트레인지의 미러 디멘션을 간파하거나 옥토퍼스의 기기파를 해킹하는 등 탑티어 반열에 드는 강자를 상대로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건물이 파괴될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지닌 그린 고블린을 상대로 상당히 버티기도 했었죠. 다만 아쉽게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탓인지 최첨단 슈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멀티버스의 진실을 밝혀낸 로키와 실비입니다. 실비는 로키의 변종이었지만 근접전이나 마법 능력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스펙은 비슷한 편이었죠. 캡틴이와 초이들은 간단히 쌈 싸먹는 수준이었으며 알리오스라는 괴물까지 처치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페이즈4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가 없는 인물 중 한 명이며 시즌2에서도 TBA의 진실을 파헤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순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순위를 차지한 샹치입니다. 정말 페이즈4는 샹치의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본적인 격투기는 캡틴 아메리카와 견줄 정도이며 텔링스를 획득한 후에는 드웰러라는 괴물을 처치할 정도로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외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비롯해 영생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특히 탈로의 무술을 익힌 자들은 텔링스의 주도권을 뺏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격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미즈 마블에서 텔링스의 기원이 등장한 만큼 과연 어떤 과거가 밝혀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셀레스티얼의 자식 이터널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물질 변화, 환영 같은 기술들을 비롯해 순식간에 지구를 돌 정도의 스피드, 엄청난 근력과 비행 능력, 히트 비전 등 최상위권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안드로이드인 만큼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설령 죽더라도 기억이 보존되어 새로운 신체로 이식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불멸의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만 역시나 전투에 특화된 이터널스 외에는 평균을 깎아먹는 몇몇 인물들로 인해 다음 인물에게 순위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완다비전에서 부활한 화이트 비전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상태였지만 기존의 비전이 발휘했던 강력한 레이저나 비브라늄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편입니다. 비전과 화이트 비전이 격돌하자 거의 마을 하나가 날아갈 뻔했었죠. 다만 마인드 스톤을 완벽히 재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는 살짝 뒤처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등장할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브 앤 썬더의 주인공 마이티 토르입니다. 역시나 망치의 힘은 강력하다는 걸 입증했었죠. 망치를 들자마자 무려 순식간에 지구를 돌 정도로 빠른 기동력은 물론 제우스의 호위병이나 고르의 그림자 괴물, 네크로소드까지 파괴하는 화려한 테크닉을 자랑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만 항암 치료가 듣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즈 4에 접어들면서 살짝 위상이 떨어진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대부분 마법들이 스파이더맨과 완다에게 제압당했으며 가르간토스와의 전투에서도
크게 압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타임스톤이 없어진 것이 스트레인지의 위상을 다소 떨어뜨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위력만으로 인피니티 스톤과 대적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이었으며 스칼렛 위치의 추적을 몇 차례 막아내는가 하면 다크홀드로 인해 멀티버스까지 눈을 뜬 만큼 이어지는 3편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스톤 브레이커 토르의 위력은 이번 영화에서도 여전했습니다. 초반 전투씬에서 보여준 토르의 모습은 이미 최종 보스급 위험이었죠. 다이어트와 함께 벌크업까지 마쳤으며 제우스를 비롯해 고르까지 제압하는 등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스톤 브레이커에게 자아가 생기면서 어쩌면 더욱 강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시리즈에 비해 전투력 차이가 크게 없는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페이즈 4 최고의 히어로는 스칼렛 위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빌런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카오스 매직을 기반으로 한 헥스를 비롯해 강력한 염동력은 타노스와 캡틴 마블조차 감당하기 힘든 편이었으며 현실 조작을 통해 강력한 히어로까지 순식간에 리타이어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드림워킹을 통해 멀티버스까지 지배할 가능성이 큰 편이었는데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취를 감추었지만 현재까지는 우주적 존재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실상부 페이즈 4 최고의 히어로 왓이프의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입니다. 이쪽도 거의 빌런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카글리오스로도 힘들다는 절대적 시점을 파괴했으며 타임스톤 남용으로 인해 자신이 속한 유니버스가 소멸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짓을 저질렀습니다. 은하를 파괴하는 공격까지 먹어치울 정도로 거의 신적 범주에 들어가는 존재로서 우주적 존재를 제외한다면 와한다조차 넘어서는 절대 강자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즈 4의 히어로들이었습니다. 기존의 히어로들을 이어가는 인물들을 비롯해 새롭게 팀을 꾸려가는 히어로들, 멀티버스에 눈을 뜬 인물까지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쉬헐크와 블랙팬서, 앤트맨의 순위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